대한민국의 거대 정당 민주당과 현재 국민의힘당으로 불리는 이 국진당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과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완전히 강탈해 버렸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국가내란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 거대 양당들에 의해 가지고 자행된 이 부정선거 국가내란 범죄, 작든 크든 그들이 국가의 5천만 국민을 갖다 배신을 해버린 거죠. 국민의 주권을 갖다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현재 도지사, 시장, 공무원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인 5천만 국민의 권력을 갖다 그들이 찬탈한 것입니다. 이 헌법에 보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 1조에 국민이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제공하고 있죠. 의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인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모든 권력을 갖다 현재 행사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나 전세계 모든 국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치 생양아치들의 개돼지처럼 거의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0억 인류가 전부 다 원치 않는 생체 실험, 정체불명 유전자 조작 생체 실험이 코로나19를 갖다 빌미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의 모습을 갖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론을 갖다 강의를 갖다 한번 시간 나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박상준의 헌법론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인식한 헌법을 갖다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국가가 나를 버렸다 막 이런 말을 갖다 자주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갖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란 5천만 국민을 갖다 제가 계속해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국가라는 개념은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으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강제 주입된 교육이죠. 국가라는 건 사실상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계약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철학적 사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헌법책을 읽어보면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갖다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오미트 하세요. 그것은 국민을 갖다 이렇게 국가의 하부 요인, 하부 조직,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그 존엄, 권력 이런 것들은 국가라는 개념 하에 철저하게 짓뭉개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민이 국민 투표로 대통령, 국회의원을 갖다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국민의 의사와 명령에 합치되게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들을 갖다 선임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국가 조직을 갖다 국민이 만든 국가 조직을 갖다 장악하면서 자신들이 국가인 양 행세를 합니다. 정부가 정치 생명가치가 국가인 것처럼 행사를 하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고 국가라고 칭하고 국회의원을 보고 국가라고 칭하고 그러면서 살려달라 국가가 나를 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갖다 평생 동안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은 국가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에 의해서 국민이 짓밟힐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5천만 국민과 인류에게 주입된 이 국가의 개념을 갖다 버리십시오. 국가란 국민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란 이렇게 국민의 하부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갖다 구성하는 3요소가 영토, 국가, 주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은 본인 박상준의 헌법론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국민이 국가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국민이 국가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갖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을 갖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국가의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상위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개념에 노출되면서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국가다 이런 말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다 라는 말도 혼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쓴 글을 갖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영토가 없어도 국민이 없어도 주권이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조선 시대 그때 국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칭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라고 했습니다. 조선 왕조. 왕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그 연도도 바뀝니다. 조선 세종 몇 년, 태종 몇 년 이렇게 달력마저 바뀌는 것입니다. 날짜를 세는 개념마저 바뀌어요.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명왕조, 청왕조. 그래가지고 종묘사직이라고 합니다. 종묘사직.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 왕조라는 것은 그 조선 왕들이 그 영토를 갖다 지배하고 그 나라 백성을 갖다 개돼지 노예처럼 사육을 했죠. 예, 그게 국가입니까? 거기에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갖다 국가라고 부르죠. 명나라, 청나라, 조선을 갖다 국가라고 여러분들 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국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하는 국가는 한반도에서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탄생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존엄, 평등, 주권, 이 모든 개념은 일제시대 때 탄생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종묘사직, 한마디로 말해서 무덤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이 조선이라는 이 사육장을 갖다 잘 다스리고 흥하고 번성하게 해달라.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들이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 명왕조, 청왕조 이런 식으로 왕조라는 개념이지 명국가, 청국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즉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가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가지고 국가 하면 뭐 영토가 있고 뭐 국민 있고 주권 있으면 이렇게 국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국가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일 뿐인 것입니다. 조선 왕조 그 당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선 왕조 노예 국민 강점기죠. 국민들은 다 노예고 왕이 국민들을 갖다 개돼지로 이렇게 사육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갈취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마저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강간하고 그 매매하고 팔고 이 모든 문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선을 갖다 국가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칭해서도 안 됩니다. 명왕조, 청왕조, 조선왕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조선 왕조는 조선 왕조 노예 국민 사육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본인이 박상준의 역사 학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업도 실체가 없어도 세금 포탈 및 소속 거래 증명 등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이런 가상기업이 만들어지듯이 국가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페이퍼 컨트리 가상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기 나라 국민을 갖다 주권자로 간주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부리는 개돼지처럼 여기면서 정체불명 유전자 조작 이물질 생체 실험을 갖다 인권 말살 조치를 총동원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생체 실험을. 과연 여기서 어떻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 국민 주권이라는 인식이 파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말로 주권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국가를 갖다 국민들이 만들죠. 가상 국가를 갖다 만듭니다. 영토가 없어도 국민이 없어도 주권이 없어도 어떤 개인이 국가라는 개념을 갖다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가 이름으로 자기의 그 판결을 갖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죠. 어느 국가 어느 판사 검사가 이러한 판결을 했다. 그래 판결문을 올리니까 전 세계 인류가 보고 공감을 하면서 응해주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결문을 보고 그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은 우리 국민이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 판결은 힘을 갖다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국민의 생각에 정의롭다. 이것은 판결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여겨서 이 판결을 갖다 채택해주면 그 판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판결은 진정한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의 그 주범들,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지금 국가 내란 범죄의 공범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 벌써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2년 가까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한 판결을 갖다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인 5천만 국민을 갖다 배신하고 그 정치 생년아치들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와 공범 짓을 갖다 하면서 사법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갖다 그들 범죄 조직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뭔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그 범죄 조직에 불과한 그 판사들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자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불이한 판결만 나오겠죠. 그런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를 갖다 구속하겠습니까? 불의, 부당, 부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판결이 부당, 부정, 불의, 그리고 그 판사는 국가 내란 범죄를 자행한 그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면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판결을 할 권한도 없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상 그들은 즉각적인 탄핵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 어떤 누구도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의사와 명령을 갖다 이렇게 살펴서 그럼 국가 내란 범죄자를 갖다 탄핵하거나 파면하는 조치를 갖다 행하지 않고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국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라고 하지만 이 국가라는 것은 집가에다 집가, 가치가짜, 자, 두 가지의 의미를 갖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가치가 불이하면 국민들이 불쌍해지겠죠. 예. 어떤 집의 가치는 화목하고 존엄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이렇게 국민을 갖다 오히려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그러죠.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갖다 했냐면요. 어디까지 읽었죠? 국가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가상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이 없어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란 이렇게 국민을 갖다 구성하는 하부 요인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대외적으로 증명할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당신들은 지멋대로 기업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국가의 정남이가 떨어졌어. 너무 불의해. 헬조선을 갖다 부르짖으면서 옛날에 수많은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적을 얻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버릴 수도 있고 취득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탄생한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왕조, 예, 그런 식으로 불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한 개인이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묘사직, 종묘, 예, 횡이 가로횡이고 종이 세로종이죠. 세로로 쭉 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조선이라는 기업체를 갖다 제대로 경영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네요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또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년을 갖다 경영을 했다 하면서 조선 왕조 이렇게 자기네들 그 히스토리를 갖다 만들죠. 지네들 맘대로. 여러분들 종묘, 사직, 한마디로 해서 직장, 개인 직장입니다. 그냥 개인 직장. 자기네들 그 혈족들한테 이렇게 혈족들 무덤에다 절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그 기업체를 갖다 어떻게 잘 경영했는지 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기업이죠,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업이 착취하는 기업이 있고, 그 구성원들을 갖다 기업의 구성원들을 착취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기업체도 있겠죠. 거기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갖다 대입해 주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국가를 갖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증명할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지멋대로 기업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는
안드로메다 국가의 박상준 연구소 소장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여기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외에도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가상현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을 갖다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돈도 인터넷에서 가상공간에서 거래하고, 강의도 가상공간에서 하고, 거기에서 영토도 가상공간에서 사고 팔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체를 가진 인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감이 있죠. 이 감각이 여러분들을 갖다 실체라고 인식을 갖다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보이고. 여러분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보이면서 누가 때리면 진짜로 아파요? 진짜로 배고파요? 거기 있는 걸 먹으면 여러분들이 포만감을 느껴요? 그 메타버스 현실에서 1000년을 살았는데 죽고 나와 보니까 여러분들 몸으로는 딱 1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1000년을 산 그 삶이 거짓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 여러분들의 실체를 갖다 정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오감이지만 이렇게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현재 시각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자극하겠죠. 현재는 하나를 갖다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각. 여러분들을 갖다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마저도 여러분들은 아픈지를 갖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시각, 청각 이 두 가지 정도만 구현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현실 속,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면 여기는 거짓이고 내가 접속을 종료하고 나온 이 세상이 현실이다, 이게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는 하나의 감각 또는 두 개의 감각만 느끼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오감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감각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6감, 7감, 8감을 갖다 느끼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게 실체라고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감각을 갖다 느낄 수 있는 그 가상현실 속 그 메타버스 시대, 그 속에서 더 많은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실체라고 여러분들이 할 것이죠. 예, 감각, 얼마나 많은 감각을 갖다 느끼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인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말했듯이 국가의 최종 진화 형태는 개인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제가 수십 년 전에 한겨레에서도 이렇게 한일 리포터로 이렇게 막 칼럼도 쓰고
뭐 댓글도 달고 막 글도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저가 한 수십 년 전에 국가의 최종 형태는 결국 개인이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때 댓글도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정말로 개인이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가상 세계에서는 영토가 무한하고 자원도 무한하고 국가도 무한하니 개인이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아이덴티, 국가를 갖다 얼마든지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국가, 이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면 이 소속되려고 오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현실에서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국가, 이 사람은 여기 국가다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하나 만들어주는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특별하게 뭐 별거 없습니다. 그게 소속되면 그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챙겨주는 것입니다. 국가란 개념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국가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게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이렇게 국민의 하부 요인으로서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 없어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요인에 불과합니다. 요소. 국민을 갖다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죠. 가상 국가를 만들고 가상 영토를 만들고 주권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국가의 최종 진화 형태는 개인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영토가 무한하고 자원도 무한하고 국가도 무한하니 개인이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권력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국민은 모든 권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헌법도 만들고 주권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그리고 영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토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가상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매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권력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파생물인 국가는 엄밀히 말해서 국민이 아니죠. 이 국가는 국민의 하부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죠. 국민의 부분집합일 뿐이지 국가가 국민을 갖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제 주입된 국가의 개념, 여러분들 맨날 어릴 때부터 시험을 보죠.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런 개념은 버리십시오. 앞으로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을 갖다 노예 인식, 개돼지 인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세뇌시켜 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 제1조를 갖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박상준이 만든 이 평생 동안 저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란 무엇인가, 이걸 갖다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고 성찰을 했습니다.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의 존엄과 삶과 기본권과 행복을 갖다 신장시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저가 거의 평생 동안 이 국가, 국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십 년 전부터 제가 국민이 국가다, 이런 말을 갖다 5천만 국민에게 거의 입이 쇠가 되도록 제가 댓글이든 뭐든 막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제가 그 정도까지 계속 알려대자 결국 정치인들이 전부 다 요즘은 국민이 국가다, 국가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정확히 말을 하려면 국민이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 위해서 편의상 국가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언급을 해줍니다. 국민이 국가다 이렇게 말해야 엄밀히 말해서는 이 박상준 철학에 의하면 정확한 표현법이지만, 여러분들 국민들을 갖다 배려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이다 라는 말도 제가 혼용해서 표현을 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국민은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권력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파생물인 국가는 엄밀히 말해서 국민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국가는 엄밀히 말해서 국민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즉 국민이 국가다라는 말과 국가가 국민이다라는 말은 박상준의 철학에 의하면 다른 것이지만 국가를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해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국민이 국가다, 국가가 국민이다 라는 말을 동일시하며 혼용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제가 현재 박상준의 헌법론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 한번 했습니다. 사실 국가가 국민이다 이 말을 갖다 정의하려면, 국민이 국가다 이 말을 갖다 정의하려면 제가 젊었을 때 그 평생 동안 성찰했던 그것들을 다 표현하려면 수천 페이지 이상을 갖다 제가 글로 써야 됩니다. 옛날에 그걸 갖다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 2004년도쯤에 다 완성을 했죠. 근데 나중에 토건족들을 이놈들의 그 무차별적인 공사에 의해 가지고 부실했던 컴퓨터들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버려 가지고 예전에 했던 연구들, 시간과 공간과 빛에 대한 연구, 무한한 생명과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이런 새로운 그 과학 시대를 갖다 열 수 있었던 저희 모든 연구도 다 그 당시 날라갔고, 너무 많은 것이 제 평생의 그 업적들이 그때 다 날라갔습니다. 역사학, 법학,
저의 과학 연구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어, 현재 예,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그걸 갖다 제가 다 시간을 갖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정리를 갖다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 박상준의 헌법론을 갖다 강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허경영이 어, 본인 그 박상준의 국가 배당금, 국민 배당금, 국민 배당금을 갖다 허경영이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가지고 뭐 국민 배당금 외에도 정당 폐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허경영이 어, 저의 그 철학과 저가 평생을 통해서 주장해왔던 그 가치들을 갖다 허경영이가 채택을 갖다 했더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경영이를 갖다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지하기로 했는데 허경영이가 탄압을 받더군요. 탄압을 받아. 말도 안 되게 그 4.15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자들이 허경영이를 갖다 여론조사, 기본적인 여론조사에도 배제시켜버리고 TV 토론에도 배제시켜버립니다. 이 헌법 정신에 의하면 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헌법 가치를 갖다 집행을 갖다 시켜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운영할 그 법들도 다 헌법에 합치되게 자기들이 규칙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4.15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자들답게 아예 이번 돌아오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완전히 부정선거를 갖다 처음부터 행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도 분노하고 본인 박상준도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박상준의 헌법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동산 강의 또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심심해가지고 제가 심심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강요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 한 사실은 5일 그 시험 공부하고 이틀은 정리하고 가서 시험 보고 붙었습니다. 1차, 2차 붙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깊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거권이라는 말을 갖다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저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댓글을 갖다 많이 씁니다. 칼럼을 갖다 본인이 칼럼 한 편을 쓸 때 옛날에 얼마나 많은 다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거의 정의라 해가지고 주거권을 갖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거권이 뭔지 주거의 정의가 뭔지 5천만 국민들에게 제가 시간 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그 KBS인가 그 사자 대통령 예비 토론회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허경영이만 딱 빼고 정말로 제가 지금 많이 붕괴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범죄 조직들이, 국가 내란 범죄 조직들이 아예 작당을 하고 5천만 국민과 허경영을 갖다 배제를 시켜버려요. 정당한 그 권리가 국민으로서 있습니다. 예? 헌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 완전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어, 언론은 뭐 자기네들은 그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든 여론조사 기관이든 언론이든 그 방송 언론이든 다 헌법에 합치되게 하는 한도 내에서 그 재량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을 파괴하면서 행하는 일은 재량이 아니라 범죄인 것입니다. 국가 내란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서 나와서 부동산 대책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알맹이도 없고 그냥 정말로 말해서 그냥 다 헛소리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또 중국과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갖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중어와 갈등을 갖다 부추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혐한이 아니라 협중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경제적 의존성이 높다. 이러면서 증오와 갈등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국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왜 계속해서 그 평생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무관 그 1억 3천 일본 국민에 대해서 증오와 갈등을 갖다 평생 동안 부추겨 왔죠. 나는 이런 면에서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는 아주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5천만 국민에게 그 표현하는 인식이 과연 우리 5천만 국민이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1억 3천 일본 국민한테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 마징가 제트,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그 만화도 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 풍요롭게 했죠. 그리고 많은 가전제품들, 일본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삶을 갖다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 한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갖다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런 국가를 갖다 증오하고 갈등시키게 부추기는 것이 정상적인 인식은 아니죠. 이런 짓을 하면서 증오와 갈등은 잘못되었다. 협중하지 마라.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본인은 협중 같은 것도 하지 않고 5천만 국민들도 사실 협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국은 거대한 땅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에요. 주권이라는 개념,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가치를 갖다 공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가치가 다르니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나 불화는 결국 가치, 보십시오. 종교전쟁,
제3차 대전,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와의 그 전쟁, 이 거대한 전쟁들은 다 가치와 종교, 이런 이념 갈등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독학으로 제가 했습니다. 법조문 그 매뉴얼 읽는 거 그 여러분들 그 하루만 투자하면 뭐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조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올바른 인식과 성찰적 가치, 삶,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 법 조문을 갖다 대하면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법조문에 여러분들 평생의 삶의 히스토리로서 그 법조문을 갖다 바라보면서 녹여낼 것입니다. 해석을 갖다 그렇게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에게서 정의를 갖다 접할 수 있습니까? 예,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은 그 올바른 삶이나 성찰적 가치 이런 삶의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상대평가에 의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책만 그냥 거의 암기하듯이 그냥 반복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폭발적으로 그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다 딸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도 아니고 공학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든 지금 여러분들 그 국가 내라는 범죄, 사회로 부정선거, 그리고 위성정당이라 만들어가지고 그 꼼수나 부리는 그런 짓이나 해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누더기법, 전부 다 위헌적인 법들, 이런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읊어대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런 법조문을 갖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를 갖다 변호합니까? 돈을 받고 범죄자들을 변호를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인생을 갖다 평생 동안 대부분 살아온 자들이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이 대한민국을 갖다 구성하는 위험 요소로 자란 것입니다. 이 사회로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보십시오. 대법관, 판사들이 전부 다 국가 내란 범죄에 다 가담해버렸습니다. 사법부를 갖다 완전히 붕괴를 갖다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허경영이를 갖다 지지하는 의미로서 허경영에 대한 그 소식을 갖다 몇 개 전하고 이번 강의를 갖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제가 대충 누가 나왔는지 적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허경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투표지는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원형으로 만들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지를 갖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해버리면 그 허경영 말 맞다나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사람 지쳐가지고 아래는 보지를 않죠.
이미 이 시각적으로도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표지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 우리 그 원탁의 기사, 그 일본 만화 있잖아요. 어렸을 때 봤던 원탁의 기사. 다 원탁에 앉아가지고 아도도 평등하게 다른 그 기사들과 함께 쭉 원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의를 합니다. 좌석부터 이미 그 평등합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선후를 갖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석 배치부터. 왜냐하면 원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쭉 돌아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순서를 갖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투표지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고요. 여기다 이름을 쓰고 여기다 이제 선관위 직인을 찍고 그리고 여기다는 뭐 이렇게 허경영의 대표 공약, 심상정의 대표 공약 뭐 이렇게 몇 개씩 적게 하면 되겠죠. 지금 허경영이가 대표 공약으로 만든 것 채택한 것 중에서 본인 박상준의 국민 배당금, 사실은 제가 이걸 갖다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이런 걸 간혹 알린다고 하지만 막 5천만 국민들에게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알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허경영이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나서면서 이걸 갖다 허경영의 대표 공약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 그 다음에 정당 폐지 이런 걸 갖다 외치고 있죠. 사실 정당 폐지나 그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인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에 관련된 조항, 조문, 국회의원 수는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조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허경영을 갖다 대통령으로 만들면 허경영이가 헌법에 그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민 투표를 갖다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국민 투표를 갖다 행해가지고 곧바로 정당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국회의원도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요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그 의사와 명령을 갖다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살피는 놈들이 아니에요. 그놈들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그 양아치들이지. 국민의 의사와 그 명령이 그 법령으로 이렇게 발의되고 제정되는 게 아닙니다. 허경영이가 국회의원 수를 갖다 100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을 갖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박상준이가 허경영이를 갖다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딱히 뭐 전부 다 이 다른 당들은 거대 정당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 그 4.15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한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경영이는 어느 정도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후보자 중에서 이 4.15 부정선거만 논하더라도요, 허경영 외에는 특별히 뽑을 자가 없습니다. 현재.